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내년 폭발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 뒤에는 파이의 해가 열릴 것입니다. 2025년. 이제 19년도부터 시작된 파이 네트워크가 2025년이 되면 드디어 6년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7년 차에 접어드는 거겠죠. 우리 이런 상태에서 파이 네트워크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파이에 대한 영상을 뭐 안 올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이에 대한 소식은 소식대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밈코인은 12월에 137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같은 달에 92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밈코인의 시장은 12월에 400억 달러 이상을 잃었고 거래자들은 엄청난 변동성과 변화하는 기회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12월에 30% 하락을 했는데 밈코인 이렇게 모멘텀과 수요가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한참 그래도 밈코인이 정말 많은 힘을 썼고 많이 올랐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정말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과열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다른 데로 좀 붙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6천만 달러, 1370억 6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2월 9일에 9276달러로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4천억이 증발을 한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쓸 당시 민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987억 2천만 달러로 이달 초 성과보다 18% 낮았다라는 이런 결론도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코인 투자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행복감이 시작되기 전에 알트코인 총 시가총액이 약 16% 상승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시장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약 16%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 변동성 때문에 저도 지금 선물 거래한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좀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트코인의 좋은 날을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단 크립토 트레이딩은 X 트위터 게시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인 토탈3가 사상 최고치인 1조 1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가격 발견에 들어가면 행복감 또는 마니아 단계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 그거 바로 언제다? 아마 2024년이 아닌 2025년은 또 다른 기록을 세울 것이다. 이런 가능성적인 부분을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온체인 이렇게 렌스 모니터에 따르면은 1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3700 비트코인이 축적됐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어요. 새 지갑에 2700개의 비트코인을 넣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개당 1억이라고만 해도 2700억이 된다라는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한편 뭐 테더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럽에서 미카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테더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더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코인베이스의 USDT 상패 이후에도 여전히 EU 전역에서는 USDT를 이용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유럽 증권 시장청은 USDT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쭉 내용을 보시면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베이스처럼 USDT를 미리 상장 폐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고 12월 30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모든 거래소가 동시에 USDT를 상폐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폐지할지 아니면 일부 거래소는 규제 당국의 성명을 기대하며 관망 전략을 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테더는 규제를 준수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이제는 파이코인이 딱 등판할 때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추매 암시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가 등판해서 시작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팔로워 숫자는 353.9만 팔로워로 그렇게 팔로워에 큰 변화가 어제에 비해서 있었던 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58.2만 팔로워. 어떻게 보면은 팔로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4.3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파이코어 팀의 목표. 1500만 KYC 개척자, 1000만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100개 파이 앱의 표준을 충족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충족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500만의 개척자가 1800만이 돼서 좀 과도하게 많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 1000만 중에 지금은 880만 명 정도가 조금 넘어섰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885만 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돼요. 887만 명이죠, 정확히는. 많이 인원이 좀 늘어났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100개 파이 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80개 앱에서 뭔가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내년 1, 2월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앱도 다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목표치를 충족하고 나면은 메인넷 발표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메인넷 발표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OKX의 상장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글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있는 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게다가 파이 토큰은 이제 OKX에서 거래할 수 있어서 보상이 더 커졌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냥 표현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OKX에서도 거래소에서 공식적인 뭔가 자기네들의 입장문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하나의 칼럼처럼 글이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파이코인이 OKX에 상장 확정이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확실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1월 채굴률이 훅 떨어지길 바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1월의 채굴률이 훅 떨어지길 뭔가 새로운 파이에 반감기 메커니즘이 있거나 아니면 이 채굴률 자체가 훅 떨어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왜?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31일이 데드라인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유저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한다고 한들 1월 31일까지는 뭔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1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나는 것도 그렇게 큰 정도의 하락률은 없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의 하락률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일 아마 이때가 좀 하락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글이 될 텐데 좀 때묻지 않은 그런 글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의 상장가는 중요하지 않다. 첫 글을 남긴다. 소주 한잔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1600개 정도 되고 4, 5년 정도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준이고 코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더 커진 요즘이다. 그래서 단톡방 대빵님이 메인으로 톡방에 글을 걸어놨었는데 다운로드 받고 채굴을 했다. 쭉 보면은 하루에 2개가 넘을 때는 찝찝했다라는 이런 내용. 핸드폰 배터리는 빨리 닳는 것 같고 바이러스 있을 것만 같고 띄엄띄엄 클릭하다가 1000개는 넘었다. 얼굴도 모르는 대빵님은 KYC를 안 한 것 같다. 약간 저랑 똑같네요. 저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 대빵님이 KYC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 파이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채팅 한번 띡 치더니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소중한 기회, 그리고 늦어도 언제나 공평하다, 다른 기능으로 시간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명분 말입니다. 단지 일찍 채굴을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의 메리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는 분들이 다른 기능으로 채굴 속도를 높인다면 그 또한 노력의 일부로 인정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부자는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보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부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저는 공감 되게 많이 가는 게, 여러분들 부자의 조건은요 뭘까요?
다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치킨 가게, 치킨집 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부자가 되나요? 하지만 초창기에 시작했던 치킨집 장사하던 분들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수많은 경쟁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만약에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한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이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다. 그렇죠? 참 부자라는 것은 아무나 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파이코인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몇천 개로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대의 흐름이 뒤처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길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을 거고 자기의 희망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025년도 여태까지 2019년부터 해가지고 24년도까지 정말 파이코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5년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해,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파이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점 덕분에 뭔가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많이 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1분기 내에 메인넷을 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엄청나게 큰 우리의 또 기다림에 원동력을 주는 이런 효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4년 전, 5년 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어떻습니까? 파이코인이 이런 걸 했어요. 그쵸? 로드맵이라는 걸 밝혔고 그리고 1분기라는 거에 쐐기를 박았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큰 파급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확신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느낌이 드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의 폭발적인 도약 내년에는 빠르게 스포트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